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팔꿈치 이상 위쪽 부위의 주요 경혈의 취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료입니다. 수양명 대장경의 12번째 경혈인데요. 주료는 팔꿈치 관절에 있는 곡지혈에서 바로 뒤쪽에 있는 경혈입니다. 네, 주관절 주름의 끝에 있는 곡지혈에서 양계에서부터 곡지 쪽으로 주행하는 이 수양명 대장경 주행 노선이 어깨 쪽으로 올라가면서 꺾이게 되는데, 주료는 꺾이지 않고 이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곡지에서 뒤쪽으로 0.5촌 내지 1촌 정도 이동을 하면 상완골 뼈가 나와서 이 주행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에 의해서 막히는 지점, 곡지에서 바로 뒤쪽에 상완골 뼈 전 함요처, 여기가 주료혈이 됩니다. 주료혈도 곡지혈과 마찬가지로 이 상완골 외측상과 부위에 있는 경혈인데요. 주료혈이 위치한 이 상완골 앞에 있는 근육이 상완이두근이죠. 그래서 이 상완이두근, 이 위팔 안쪽에 있는 이 근육을 긴장시키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은 과일 상자 같은 무거운 것을 수시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곡지혈도 그렇지만 주료혈 위치한 이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료혈에 자침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곡지나 주료 근처에 있는 이 이두근이 혹시 지나친 경직을 보이지 않는가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근육이 많이 뭉쳤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자침과 별도로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조치를 같이 병행하시면 더 치료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주료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료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13번째 경혈인 수오리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오리혈은 곡지에서부터 주관절 주름 끝에 있는 곡지에서 어깨 쪽으로 이어지는 수양명 대장경 노선에서 곡지 위로 3촌 떨어져 있는 경혈입니다. 우리가 위팔에서 팔꿈치 위쪽에 있는 이 위팔 부위에서 골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이 팔꿈치 관절부터 어깨 관절의 주름 끝, 앞쪽 주름 끝까지 이 거리를 9촌으로 정합니다. 그랬을 때 수오리는 팔꿈치 관절부터 위쪽으로 3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등분을 해서 팔꿈치 쪽 3분의 1 지점에 취혈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이 팔꿈치를 지나서 어깨 쪽으로 이동할 때 어느 노선을 지나가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팔꿈치에 있는 곡지혈과 어깨 관절에 있는 견우혈을 이어서 두 개의 혈을 이은 선이 수양명 대장경 노선이 되겠는데요. 자, 견우는 어깨 관절에 있는 수양명 대장경의 경혈인데, 이 앞을 지나는 쇄골과 쇄골의 바깥쪽 끝, 그리고 등 뒤쪽에서 넘어오는 견갑골의 견봉의 끝,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상완골의 헤드, 이 세 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함몰처가 견우혈입니다.
네, 여기가 견우입니다. 그러면 곡지와 견우를 연결한 이 수양명 대장경 노선에서 팔꿈치부터 어깨 주름의 앞쪽 끝 이 9촌의 거리를 3등분 한 다음에 팔꿈치 쪽 3분의 1 지점, 네, 여기가 수오리가 되겠습니다. 네, 수오리혈도 주려와 마찬가지로 뼈와 근육 사이인데요. 뒤쪽에는 상완골뼈가 있고 앞쪽에는 상완 이두근 근육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 사이로 침을 밀어넣게 되는데, 만약에 수오리혈을 취혈을 하다가 수오리 앞에 있는 근육, 이 상완 이두근이 있는데 근육 경직이 이 사람은 좀 심한데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해도 되지만 근육적으로 자침 방향을 꺾어서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자침을 해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수오리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오리혈을 자침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15번째 경혈인 견우혈입니다. 네, 견우혈은 수양명 대장경에서 어깨 관절에 있는 경혈인데요. 견우혈을 취혈을 할 때 해부학적 구조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팔에서 올라오는 상완골, 그 상완골의 헤드 부분과 앞쪽에 있는 쇄골의 바깥쪽,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앞쪽으로 나오는 견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뼈가 만나는 함몰 지점, 여기가 견우인데요. 평소에 뼈를 많이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뼈하고 뼈가 만나는 경계선이 그렇게 우리가 누구나 쉽게 촉지할 수 있을 만큼 그 간격이 크지 않고요. 치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뼈들이 만나는 경계선 맞나? 헷갈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쇄골이 있고요. 네, 쇄골이 바깥쪽 끝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등 뒤쪽에 보면 우리가 날개뼈라고 부르는 견갑골이 있는데 견갑골의 위쪽에 가로지르는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네, 이 뼈가 견갑극인데요. 견갑극이 옆으로 가다가 어깨 관절 근처에 가면 이렇게 휘어서 앞쪽으로 꺾이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봉이라고 하는데요. 쇄골의 바깥쪽 끝과 견봉,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상완골의 그 헤드 부분이 세 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이 함몰처가 견우혈이 되겠습니다. 자, 견우혈을 찾아보겠습니다. 쇄골이 여기서 끝나고요. 네, 견봉이 이렇게 끝나고 쇄골과 견봉이 만나는 경계선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뼈가 만나는 경계선과 밑에서 올라오는 상완골 헤드를 촉지하고 나서 여기가 견우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우혈을 이렇게 뼈를 만져서 촉지를 해서 찾았는데요. 평소에 뼈를 많이 만져보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이거 뼈를 만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뼈를 만지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근육을 만져서 촉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깨 부위에 이 어깨 부위 측면을 덮고 있는 대표적인 근육 뭐죠? 삼각근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삼각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역삼각형이죠. 아래쪽에 꼭지점이 있고요. 네, 위쪽에 어깨 관절에 아랫변이 있는 이 뒤집어진 역삼각형 모양의 삼각근이 어깨 위,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근이 앞쪽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뒤쪽 부분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엔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앞쪽 부분, 엔테리어 파트하고 가운데 부분, 미들 파트 두 개 부분의 경계선을 만지면서 어깨 관절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관절, 어깨 관절과 이 수평선과 지금 우리가 촉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수직선에 교차하는 교차점, 여기가 방금 우리가 뼈를 만지면서 촉지했던 그 견우와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미들 파트와 포스테리어 파트에 이 경계선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어깨 관절과 교차한다. 그러면 여기는 수소양 3초경의 결려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관절, 뼈를 만지면서 촉지하는 방법보다 근육을 만지면서 혈을 찾는 방법,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아마 숙달이 된다면 훨씬 더 쉽게 견우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경혈학 책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 외에 더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뭐냐 하면 환자로 하여금 팔을 수평으로 올리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깨 관절상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개의 함몰처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럴 때 팔을 올렸을 때 어깨 관절에 형성되는 두 개의 함몰처 중에 어떤 거? 그렇죠. 앞에 거. 이 앞에 나타나는 이 함몰처가 바로 수양명 대장경의 견우혈이 됩니다. 뒤에 나타나는 이 함몰처는 수소양 3초경의 결려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환자가 팔을 올려준다면 아주 쉽게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환자가 만약에 팔이 안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뼈나 근육을 만져서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촉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뼈를 만지거나 근육을 만져서 견우혈을 촉지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우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견우혈인데요. 네, 견우혈의 일반적인 자침 방법은 피부의 수직으로, 그래서 어깨 관절 안으로 침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자침 방법입니다. 견우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17번째 경혈인 천정혈입니다. 네, 천정혈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솥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목 이상의 두경부를 말합니다. 네, 인체에서 머리가 하늘이죠. 그래서 머리를 떠받치는, 하늘에 해당하는 머리를 떠받치고 있는 게 목이다 보니까 이 목의 형상을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 솥의 다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 천정혈의 위치는 목에서 측면, 그러니까 흉쇄 유돌근 상에 있는 경혈인데요. 우리가 갑상연골이라고 하는 이 아담스 애플이 있습니다. 예, 남자는 보통 많이 튀어나오고 여성은 좀 적게 튀어나오죠. 이 목에서 튀어나온 이 갑상연골에서부터 수평으로 옆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예, 수평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고지고대로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목에 있는 주름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목도 인체에서 수시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에 보면은 주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연골 최고 돌출 부위에서 목의 주름을 따라서 옆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총경동맥이라고 하는 인체에서 가장 큰 동맥이 뛰는 부위가 있고요. 그 총경동맥을 지나서 옆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이렇게 목의 측면을 비스듬하게 지나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귀 뒤에 위양돌기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에 쇄골의 안쪽 끝까지 가는, 흉골의 안쪽 끝까지 가는 이 근육인데요. 갑상연골 최고점에서 옆으로 이동하다가 이 흉쇄유돌근이 나왔을 경우에 흉쇄유돌근 능선에 있는 한가운데에 있는 경혈이 이 다음에 있는 18번째 부돌혈인데요. 이 부돌혈을 먼저 찾은 다음에 부돌에서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흉쇄유돌근의 뒤쪽 라인 후연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천정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정혈은 이 목의 측면에서 흉쇄유돌근 근육의 바로 뒤쪽인데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그런 자침 방식보다 이 흉쇄유돌근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주된 용도입니다. 흉쇄유돌근이 인체에 있는 근육 중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진의 그 신경성, 스트레스성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유발되는 안과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에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노심초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신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근육들이 특히 더 많이 긴장하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흉쇄유돌근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나서 눈이 안 좋아요. 또는 귀가 안 좋아요. 이명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질환을 호소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 근육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정혈도 이 근육 바로 뒤에 위치하는데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하기보다는 옆으로 눕혀서 근육 경직을 촉지한 다음에 그 경직된 방향 쪽으로 자침을 해서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주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정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천정입니다.
천정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18번째 경혈인 부돌혈입니다. 네, 부돌혈은 천정과 마찬가지로 목의 측면 흉쇄 유돌근상에 있는 경혈인데요. 목의 앞쪽에서 볼록 솟아오르는 이 갑상연골, 예, 우리가 아담스 애플이라고 말하는 이 갑상연골 최고 융기 부위에서 목의 주름을 따라서 측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귀 뒤쪽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흉골과 쇄골 쪽으로 진행하는 이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갑상연골 최고 돌출 부위에서 목의 주름을 따라서 옆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흉쇄 유돌근이 나오면 흉쇄 유돌근 한가운데 능선 라인과 지금 갑상연골에서부터 옆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수평선이 교차하는 이 교차점, 여기가 부돌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돌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돌혈도 천돌혈과 마찬가지로 이 흉쇄 유돌근의 경직을 촉지한 다음에 이 경직된 부위를 풀어주는 것이 부돌혈의 주된 용도입니다. 이번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19번째 경혈인 화료혈입니다. 네, 화료는 이 벼화자가 의미하는 것이 수곡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료라고 하는 것은 이 경혈명에 료자가 붙으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뼈와 뼈 사이의 틈,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곡지기,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하는 곳 어디죠? 그렇죠, 입이죠. 네, 입 주변에 있는 뼈 사이의 틈,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을 씹는 입과 관련된 입 주변의 근육의 자침을 하게 됩니다. 화료혈의 위치는 우리가 동맥에서 코와 윗입술 사이에 이 가운데에 있는 수구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 수구에서 수평선을 가상선을 그리고 이 수구를 지나는 수평선과 콧구멍, 이 콧날개가 있죠. 콧날개에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교차점, 거기가 화료가 되겠습니다. 네, 화료혈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여기가 윗니, 위 치아와 그 다음에 잇몸 사이의 경계선 부위에 해당한다. 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료혈을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류혈을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양명 대장경의 20번째 종지혈인 영향혈입니다. 네, 영향혈, 혈 이름을 봤을 때 향기를 맞이한다? 그러면 코가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 쓰면 되겠구나. 그렇죠. 코 질환에 쓰는 대표적인 혈입니다. 네, 영향혈의 위치는 코 옆을 지나는, 우리가 범령선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코 옆을 지나는 이 비순구, 이 골짜기, 밭고랑과 같이 생긴 이 골짜기 요 라인에서 콧날개가 가장 옆으로 튀어나오는 그 지점에서 수평선을 그렸을 때 그 교차점이 영향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콧날개에서 가장 옆으로 튀어나온 이 지점에서 옆으로 한 2, 3mm 정도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코 옆을 지나는 이 골짜기 같은 움푹 패인 이 선상에 영향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향혈을 찾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눈 안쪽으로 지그시 밀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나 지금 코가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면 약간 코가 뚫리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혈을 자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향혈을 자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양명 대장경의 팔꿈치 이상 위쪽 부위의 주요 경혈에 대한 추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